정보의 효율성과 부동산 시장. 학개론 문제 풀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까지도 이미 가격에 반영된 시장으로 투자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까지도 이미 가격에 반영된 시장으로 투자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도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까지도 이미 가격에 반영된 시장으로 투자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투자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도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획득할 수 없는데 지문에는 획득할 수 있다. 없다를 있다로 딱 바꿔. 두 글자만 바꿔서 찾으래. 정신 차리고 기억하고. 다음 질문. 시장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없다. 맞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도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없다. 맞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맞고. 다음 문제. 특정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계획과 이에 관련된 정보가 공표되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가장 잘 발생하는 시장은 1번 추상적 시장, 2번 효율적 시장, 3번 국지적 시장, 4번 완전 경쟁 시장, 5번 할당 효율적 시장. 정답은 2번 효율적 시장. 문제 다시. 특정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계획과 이에 관련된 정보가 공표되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가장 잘 발생하는 시장은 2번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즉시 지체 없이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즉시 지체 없이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 다음,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B.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되게 준강성이랑 강성이랑 되게 비슷한데? 다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B. 아니고 이거는 강성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 지문은 강성시장에 대한 지문이네요. 그러면 준강성시장은 뭐냐면 준강성시장은 잠깐만 강성효율적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은 준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준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맞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맞고, 부동산은 다양한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고, 다음 문제.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B. 불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도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일치할 경우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 질문.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맞고, 부가 설명으로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거는 표준화가 가능한 증권 시장에 관련된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한 거고, 다음 질문.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맞는 질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으로 또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맞고,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 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다음 문제. 다음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 A, B, 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는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기억,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니은,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디귿,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기억,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거와 짝이고, B.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억, 니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C. 강성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가 다 해당돼.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에 대한 거는 보자. 한 번 더 적어볼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과거의 과거의 정보에는 뭐가 있냐면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등이 과거의 정보에 속한대. 과거의 정보에는 가격 변동, 거래량, 가격 변동, 거래량.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거는 약성 효율적 시장 가설. 약성 효율적 시장 가설이야. 이게는 과거 및 현재 시점에 공표된 정보, 과거 및 현재 시점에 공표된 정보. 예를 들어서 공개된 내지는 공표된 정보 내지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이거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이게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디귿. 과거 및 현재에 공표된 정보는 물론, 이거는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건가 보다. 과거 및 현재에 공표된 정보는 물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게 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이네. 과거 및 현재에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과거 및 현재 공표된 정보는 물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가로 열고 미공개 정보. 그 다음에 내부자 정보, 내부자 정보.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은 효율적 시장과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이게 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강성 쓰고 효율적 시장 가설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과 첫 번째가 약성 효율적이지. 약성 효율적 시장 가설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지. 오케이. 다음 문제.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B. 아니고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면 이로 인하여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써볼게.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면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면 이로 인하여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다시 지문. 문제.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B.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면 이로 인해서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다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 비용과 정보를 활용하여 획득한 이윤이 동일하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정보나 자원의 배분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고,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타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맞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고. 다음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다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봐야 좋을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볼까요? 다 같은 내용이긴 하거든. 마지막 내용 하나 볼까? 계산 문제 있다. 24번. 맞아. 그냥 문제, 계산 문제 전까지만 볼게. 노래소리 들려? 밑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이 아니다. 이거 지문이 엄청 긴데 해설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랑 정보가 시장 참여자에게 균형적으로 배분된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을 상회하는 초과 이윤의 획득은 불가능하며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은 낮아지거나 없는 상태가 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B 아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건지 한번 적어볼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이나 정보가 시장 참여자에게 균형적으로 배분된 시장으로 자원이나 정보가 시장 참여자에게 균형적으로 배분된 시장. 시장 참여자에게 균형적으로 배분된 시장. 균형적으로 배분된 시장.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없는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을 상회하는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을 상회하는.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을 상회하는 초과 이윤을 정보 비용을 상회하는 초과 이윤의 획득은 불가능하며 초과 이윤의 획득은 초과 이윤의 획득은 불가능하며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은 낮아지거나 과소평가나 과대평가의 왜곡은 낮아지거나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은 낮아지거나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은 낮아지거나 없는 상태가 된다. 없는 상태가 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B.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이나 정보가 시장 참여자에게 균형적으로 배분된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을 상회하는 초과 이윤의 획득은 불가능하며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은 낮아지거나 없는 상태가 된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왜곡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하위 시장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과소평가와 과대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 다음 질문.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시장성이 존재한다. 맞고,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맞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정답 지문이 제일 어렵고 모르는 지문인 것 같아. 나머지 4개를 아는 지문이고, 그러니까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거 하나가 정답인 거지. 다음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B. 부동산은 개별성에 따라 표준화가 제한되므로 증권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를 통한 가격 하락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기가 어렵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 제도 자체가 없다. 그치. 부동산은 개별성에 따라 표준화가 제한되므로 부동산은 개별성에 따라 표준화가 제한되므로 증권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를 통한 가격 하락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기가 어렵다. 증권, 주식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 증권, 주식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를 통한 가격 하락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기가 어렵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를 통한 가격 하락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기가 어렵다. 공매를 통한 가격 하락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가 어렵다. 가격 하락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기가 어렵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 제도 자체가 없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 제도 자체가 없다. 다음 질문,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맞고,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맞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고,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고, 그리고 4번 질문,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며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정보를 활용하여 초과 이윤 수익을 달성할 수가 없다. 공매가 뭐냐면 증권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대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빌려온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증권회사의 주식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가격 하락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24번, 25번은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 다시 할게.